안녕하십니까. 건강을 누리다 건강놀이 한의원 장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가 나면 다음날 더 아프다는데 이것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교통사고 당시에 실내에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머리도 아프고 목, 허리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사항이고, 특히나 3번째, 후유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꿀팁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나면 다음날 더 아프다는데 진짜인지에 대해서.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고 난 당일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차량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고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를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초기 치료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가 난다면 생각보다 첫날에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어디를 가는 중일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쁜 와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황이 없습니다. 내 몸을 신경 쓰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아프다는 것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시간 뒤 혹은 하루가 지나면서 불편함이 심해집니다. 불편함이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사고가 난 당시에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첫날이 지나면 점차 통증이 심해집니다. 교통사고는 사고가 난 다음날부터 아프다는 소문 들어보셨죠? 이 소문이 괜히 유명한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데요. 교통사고 첫날에 바로 오신 분들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며칠이 지나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짠 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요, 바로 처음에는 별로 안 아파서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프기 시작했어요 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파지기 전에 치료를 받으려고 오신 거죠. 이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첫날 안 아프다고 참으면 다음날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쁜 게 아니라면 치료를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볼 것은 차 안에서 부딪히지도 않는데 왜 아프냐입니다. 큰 사고라면 사고 충격 때문에 자동차 실내에서 머리나 가슴 쪽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딪힌 부위가 아픈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교통사고 당시에 어디를 부딪힌 것도 아닌데 왜 머리가 아프고, 왜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전신이 다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사고가 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온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전신의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됩니다.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자동차 핸들을 지나치게 강하게 잡으실 수도 있고요. 무릎이나 발목이 아픈 분들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과도하게 긴장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충격은 어디 한 곳에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신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안 좋았던 곳의 불편함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딱히 아프지 않았지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신체 부위라던가 평소에 안 좋았던 곳은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 아프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후유증 기간이 급격하게 단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목이나 허리가 뻐근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리하지도 않는데 아픈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의 90% 이상이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자세가 안 좋으면 우리 몸은 더 많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자세까지 안 좋으면 우리 몸이 더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최대한 신경 써야 합니다. 턱을 당기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야 하죠. 최대한 바른 자세로 우리 몸이 받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아마 거북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북목은 잘못된 자세가 굳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북목이 있으면 우리 목 근육은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고개를 30도만 앞으로 숙여도 우리 머리의 하중은 20kg에 가까워집니다. 20kg은 생수 2리터짜리 10개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이걸 머리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목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는 조금만 잘못되어도 우리 몸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세만 올바르게 해줘도 우리 몸은 편안해진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자세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세를 신경 써주세요. 두 번째는 휴식입니다. 휴식이라고 하니까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휴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일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부담을 크게 덜 느낍니다. 하지만 일을 안 하고 몸을 편하게 쉬게 해주는 것까지 해줘야 올바른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운동하는 게 휴식이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운동하는 건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행동이 정말 휴식일까요? 앉아있는 자세 자체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입니다. 이건 허리 입장에서 휴식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게 휴식이 아니라 내 몸에 부담을 받지 않는 자세를 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칭은 어떨까요? 일을 하다가 주기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근육 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 결과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몸의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시다면 미리 치료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치료기간도 짧아지고요. 평소에 생활하실 때에도 자세에 신경 써주시고 꼭 올바른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